여러분, 건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 벽이랑 지붕으로 둘러싸인 그런 공간을 생각하실 텐데요. 근데요, 이 생각을 아주 그냥 통째로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인공, 건축계의 규칙을 깨부순 천재, 렌조 피아노비라. 자, 지금부터 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? 이 건물 좀 보세요. 어떠세요?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꼭 건물의 뼈대랑 내장을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막 보여주는 것 같죠? 여기가 바로 파리 안복판에 있는 그 유명한 퐁피두 생커입니다. 이걸 처음 보면 아마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. 아니 도대체 왜 박물관을 이렇게 안팎을 뒤집은 것처럼 지었을까? 바로 이 질문, 이 대담한 물음이야말로 렌조 피아노 건축의 진짜 시작점이고요. 또 그의 철학을 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파격적인 디자인에 대한 렌조 피아노의 대답은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. 그가 만들고 싶었던 건 바로 살아있는 기계였던 거죠. 피아노는요, 이른바 하이테크 건축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끈 선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, 보통 건물 안에 꽁꽁 숨겨두는 설비나 구조물 있잖아요. 이걸 오히려 밖으로 싹 다 드러내서 디자인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방식이에요. 말 그대로 기능이 곧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. 자, 바로 이겁니다. 퐁피두 센터가 그냥 파이프만 밖에 꺼내놓은 게 아니에요. 배관, 에스컬레이터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빼버리니까 그 안에는 보세요. 기둥 하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. 덕분에 내부에서는 뭐 어떤 전시든 어떤 행사든 아주 자유롭게 열 수 있게 된 거고요. 이게 바로 도시와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기계라는 개념인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여기서 피아노의 또 다른 상징이죠. 모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 패턴 한번 보세요. 정말 단순한 모양 하나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체를 만들어내잖아요. 렌조 피아노의 건축이 바로 이래요. 모든 게 다 아주 완벽하게 계산된 단 하나의 조각, 즉 모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의 건물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 대신 수천, 수만 개나 되는 부품들을 공장에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걸 그냥 거대한 레고처럼 착착 조립만 하는 거죠. 우리가 잘 아는 런던의 초고층 빌딩, 더 샤드도 바로 이런 모듈 방식으로 지어진 거예요. 이 방식의 장점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되고요. 현장에서 조립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도 확 줄어들죠. 모든 부품의 퀄리티도 똑같이 유지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져요. 그러니까 효율성과 정밀함,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는 셈이죠. 이게 바로 기술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피아노만의 방식인 겁니다. 자, 근데 그 정밀함이요,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? 진짜 놀라지 마세요. 렌조 피아노가 허용하는 부품 제작 오차 범위가 단 0.1mm입니다. 0.1mm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, 우리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오차만 허용한다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바로 이 집착에 가까운 정밀함, 이게 바로 그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. 자, 기계, 정밀함, 모듈 이런 단어만 계속 들으니까 어떠세요? 왠지 좀 차갑고 인간미 없는 그런 건축이 떠오르지 않으세요? 근데요,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. 이 차가워 보이는 하이테크 미학 뒤에 사실은 아주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. 피아노가 직접 한 말이 있어요. 기술은 자연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수단이다. 이야, 정말 멋진 말이죠? 그의 모든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왼쪽의 기존 방식은 어때요? 기술은 어떻게든 숨기고 건물은 자연과 떡하니 대립하고 있죠. 하지만 오른쪽, 피아노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. 기술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합해서 자연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역동적인 건물을 꿈꿨던 겁니다. 이런 그의 철학은 특히 후기 작품들, 예를 들면 이스탄불 모던 뮤지엄이나 뉴욕 휘트니 미술관 같은 곳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. 주변 환경과 정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. 또 햇빛을 최대한 건물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.
그리고 이게 그냥 자연을 사랑하자 같은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구체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,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를 쓰고요.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요. 또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도시의 풍경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합니다. 이런 실천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건물에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모아서 렌조 피아노의 건축 철학이 뭔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의 철학은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기술은 그 자체로 뽐내기 위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. 둘째, 그 도구를 사용해서 결국 만들어내고 싶은 건 기능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. 이 모든 것의 기본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무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렌조 피아노에게 공학, 미학, 그리고 생태학은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에요. 그냥 이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인 거죠. 그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바로 그때 진짜 건축이 탄생한다고 믿었던 겁니다. 결국 렌조 피아노는 기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미래의 모습을 자신의 건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셈입니다. 기후변화나 여러 도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,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들리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?